오늘은 미국에서 특수교육에서 하고 있는 아,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미국에서는 이 학생들이 문제 행동이 있을 때 근데 장애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학교에서 핸들을 하는가를 잠시 소개를 해주려고요. 혹시나 미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이걸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좀 궁금하셔서 보실 수도 있는데 미국에는 제가 요번에 이제 논문이 어저께 어셉트가 됐다고 연락이 와서 굉장히 기쁜 날이었는데 슬프고도 기쁜 날이었는데 아, 그 논문이 뭐냐면 일반 아이들과 장애가 없는 아이들, 일반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과 이제 특수교육에 있는 아이들 사이에서 일반 교육에 있는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이 페어하게 교육의 혜택을 못 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논문을 쓴 거예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문제 행동이 있는 아이들이 많죠. 미국도 많고 한국도 많아요. 많은데 이게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반응이 달라요. 학교 이제 규제가 그 규칙이 다른데 법적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아이들은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 일단은 이제 한국하고 비슷하게 그 문제 행동을 교육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안 일으키도록 하는 그런 교육적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 행동에 대해서 처벌 중심의 이제 컨시퀀스라 그래서 처벌 중심으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받는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일반 교육에서는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특수교육에 있는 아이들은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로 인해서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 행동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규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것도 행동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인간의 행동은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과 자기가 필요한 거 이런 거를 아이들이 나타내는데 아이들이 언어로 linguistic communication이죠. linguistically 언어로 아이들이 의사 표현을 못하면 이제 아이들은 행동으로 의사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아기들 막 갓난쟁이들 막 울잖아요.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배가 고파도 울고 그죠? 그다음에 2살짜리 타들러들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 다 언어가 아직 발달이 fully 안 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텐트럼을 많이 부리죠.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땡깡 부리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원하고 있는 건 있는데 엄마나 아빠가 안 된다 그러고 선생님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특히나 집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들어줘 버릇하고 또 엄마 아빠가 굉장히 이제 아이한테 집중해서 키우는 그래서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땡깡을 부렸을 때 이제 엄마가 막 들어주고 이런 퍼미시브 페어런츠 같이 그렇게 한 아이들일수록 갈수록 이 문제 행동으로 이제 의사 표현을 하죠. 그럼 이 아이들은 그 행동을 통해서 의사 표현을 하는 거지만 어른들 입장에서 이게 이제 문제 행동이 돼요. 근데 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제 그거를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을 이제 적용을 하거든요. 그게 Functional Behavior Assessment. FBA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Behavior Intervention Plan이라 그래요. 근데 그 이제 아직까지 그 특수교육법에서 behavior intervention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in the field에서는 학교 이제 현장에서는 behavior positive behavior support PBS나 PBIS나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 and support plan 뭐 이래가지고 PBIS나 PBSI나 뭐 이렇게 이제 써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코퍼럴 퍼니시먼트라든가 이렇게 체벌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들이 이제 파지티브예요. 그렇지만 ABA 그 어플라이드 비헤비어 애널리시스는 ABA에는 뭐 타임아웃 같은 경우는 파지티브가 아니죠. 그거는 아이를 그 세팅에서 타임아웃을 시키는 거니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서 아이를 떼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처벌이죠. 그죠? 그러니까 reinforcement라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아이한테는 이제 그렇게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아이가 좋아하던 놀이에서 예를 들어서 막 아이가 소꿉놀이를 하거나 뭐 교실에서 막 놀다가 아이가
자기 친구한테 뭘 집어 던졌어. 그러면 이제 그게 좋은 행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친구가 이 아이를 뭐 갈궜거나 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싫어, 안 돼, 뭐 이렇게 의사소통을 했을 수도 있죠. 자기네들끼리 벌어진 일이니까. 하지만 이제 상대 아이가 얘한테 먼저 했고 얘는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했는데도 이제 상대 아이가 계속 그렇게 하면은 이 아이는 화가 나니까 이제 집어 던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이 집어 던진 아이, 그게 결과죠. 그 아웃컴. 그 결과만 보고 이 아이를 거기서 분리를 시켜서 이제 놓는 거를 그걸 타임아웃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경우에 교실 현장에서 타임아웃은 잘못 이제 됐죠. 제가 네, 차근차근 이런 것들은 어떤 그 ABA 베이스된 ABA의 기준으로 된 어떻게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그런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또 다시 기회가 되면 한 개 한 개 소개할 저기 드릴 수 있는데 할 예정인데 이 Functional Behavior Assessment, Behavior Intervention Plan. 그래서 이 거가 Functional Behavior Assessment라는 것이 아마 한국의 많은 선생님들도 이제 들어서 아실 수 있으세요. 한국에서 법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장애가 있는 아이가 이제 REP 미팅이죠. 개별화 교육 그 미팅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미팅을 할 때 그 멤버 중에서 이분 부모라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아니면 아이가 하는 그런 어떤 그 정서적인 그런 힘듦에 대해서 말을 하면 반드시 펑셔널 비헤비어 어세스먼트를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이제 펑셔널 비헤비어 어세스먼트를 하는데 그전에는 이게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 이제 자폐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대부분의 그 학교 교육구에서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그 비헤비어 스페셜리스트를 그 포지션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학교에 나와서 이제 아이들의 그 데이터를 모으거든요. 그러면은 펑셔널 비헤비어 어세스먼트는 기본적으로 취지가 뭐냐면 아이들의 모든 문제 행동은 아이들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행동을 그러니까 behavioral communicat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verbal communication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로, 스피치로 하고 spoken communication, verbal communication, linguistic communication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 언어가 그러니까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linguistic communication이 verbal communication이 아이들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언어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어쩌면 행동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 같이 기본적으로 이제 지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떨어지거나 이러면 그 취지 하에 이제 펑셔널 비헤비어 어세스먼트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펑션 어세스먼트를 우리가 알잖아요. 어세스먼트는 평가하는 거니까. 근데 펑션이 뭐냐는 거예요. 펑셔널 비헤이비어 어세스먼트 있잖아요. 그럼 펑셔널 비헤이비어라는 건 뭐냐면 비헤이비어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펑션은 뭐냐면 이 아이가 한 이 행동에 대해서 아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 행동을 했는가. 그래서 행동의 펑션을 알아내는 거예요. 기능을. 우리가 언어에도 기능이 있잖아요. 의사소통이라는 것도 기능이잖아요. 제가 배고파 이런 뭐예요? 배고파 이 말은 내 뱃속에서 지금 밥을 달라는 이거잖아요. 근데 내가 배고파 이렇게 하는 거랑 정말 배고프네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아이가 이렇게 하면은 둘 중에 하나죠. 애가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배가 아프거나. 근데 아이들은 배가 고프고 배가 아프고 이 안에 올간에서 일어나는 이 작용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센시티비티거든요. 센스인데 센소리예요. 그 구별을 아이들이 잘 못해요. 어린 아이들은. 그리고 또 지능이 조금 낮아도 잘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배가 고파도 배가 아프다고 말하고 배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해요. 그죠? 근데 아이가 이제 배가 배 아파, 배 아파 그러면은 엄마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알잖아요. 배가 고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그러면 엄마가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보여주면서 먹을래? 그러면 아이가 그러면 뭐예요?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러질 않고 막 울어요, 그냥. 막 울어요, 아이가. 그러면 이 엄마는 뭐가 아이를 괴롭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이가 언어가 조금 늦어. 그러면 이제 엄마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펑셔널 비헤이비어 어세스먼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이를 이제 지켜보면서 아이가 무슨 그러니까 행동은 이제 알아. 아이가 이유 없이 자꾸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학교에서 아이가 이유 없이 자꾸 운다는 거야. 아니면 아이가 이유 없이 텐트럼을 부려. 땡깡을 부려요. 막 몸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구르고 땡깡을 부려. 그럼 집에서도 부모가 가끔 그런다 그래요.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IP 미팅에서 먼저 이제 얘기를 하니까 부모가 집에서도 가끔 그러는데, 그러면서 부모가 그 이유를 알면 이제 거기서 설명을 하겠죠. 근데 부모가 만일에 집에서는 한 번도 그런 행동 없었는데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데이터 컬렉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언제? 그러면 이제 행동이 뭐예요? 그 타겟 비헤이비어가 아이가 울어. 이유 없이 우는 거예요. 그냥 crying이에요. 타겟 비헤이비어가. 그 다음에 아니면 텐트럼이야. 타겟 비헤이비어가. 그러면 이제 그 비헤이비어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 IP 팀 미팅에 모인 선생님들과 부모와 이렇게 다 이제 논의를 하겠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울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을 뭐 어떻게 하고 몸을 어떻게 하고 아니면 친구를 때리고 막 이제 이런 행동들을 적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디스트릭트에서 나오는 그 행동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전문 비헤이비어 스페셜리스트가 이제 이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테 눈치를 채게 안 하면서 계속 아이가 어떨 때 그 행동을 하는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이제 타겟 비헤이비어는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어떨 때 그런 행동을 하는가를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같이 있을 때 어떤 교실에서 장소죠. 그다음에 어떤 소셜 컨텍스트 그 사회적인 어떤 상황에서 그다음에 언제 어느 시간대에 그다음에 어느 선생님이랑 같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데이터를 모아요. 그 데이터를 모아서 뭘 찾아내기 위해서 이 아이가 이 우는 행동, 이 땡깡을 부리는 이 행동에 이 아이가 무엇을 나타내려고 그 땡깡을 부리는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unctional Behavior Assessment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정해진 학교 이제 그 디스트릭트마다 룰이 달라요. 이거는 학교 차원이 아니고 디스트릭트 차원에서 학교에서 물론 미팅은 일어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디스트릭트에서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하거든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도 인터뷰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도 인터뷰를 하고 이제 굉장히 방대하게 이제 데이터를 모아요.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요. 거기에 얼마만큼 그 비헤비어 스페셜리스트가 유능한지 관심이 있는지 애성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 달라지죠. 그러지만은 이제 학교 이걸 해야 된다만 법적으로 있지 법적으로 이거를 몇 시간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없어요. 그냥 이거를 어떠한 기준만 주면은 각 주마다 또 규정이 있고 그 주 아래에서 학교 교육부들이 교육청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마다 또 이제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하거든요. 해가지고 데이터 컬렉션을 다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애널라이즈를 해서 그러면 이제 뭐 그 아이들 문제 행동에 대해서도 이제 다 데이터를 모으죠. 그거에 대한 펑션도 모으지만은 문제 행동에 대한 데이터도 모으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하는지 한번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얼마나 오래 우는지 그다음에 아이가 울 때 어떤 모습으로 우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심각한지 그 행동이 막 다른 애들을 때리는지 아니면 자기 몸을 막 헐트를 하는지 자기 몸을 막 때리거나 이제 그렇게 아프게 하는지 여러 가지를 이제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서 이제 뭘 하냐면 가정을 해요. 우리 리서치에서 리서치 가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이 아이는 펑션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가정을 해요. 그러면 가정을 하면 그걸 뭘 가정하는 거냐면 펑션을 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 아이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행동을 보면서 선생님이 최대한대로 가정을 할 수 있을 만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면은 아이가 보니까 배가 고플 때마다 그렇게 한다. 아니면 아이가 그렇게 우는 게 선생님이 다른 건 괜찮은데 선생님이 수학 시험지를 줄 때마다 이제 그 문제 풀으라고 줄 때마다 아이가 운다. 그러면 이제 수학이 어떻게 되는가를 데이터를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하면은 데이터에 해보니까 수학이 그 클래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준보다 아이가 예를 들어서 2학년이다, 3학년이다 그러면 수학이 뭐 킨더가든 레벨이다 아니면 1학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수학 시간이 싫겠죠. 이건 기본이에요. 모든 인간의 기본이에요. 자기가 잘하는 건 다 좋아해요. 근데 자기가
못하는 거는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일본 대학생들도 그래요. 자기 그 클래스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근데 이제 또 하나 고등학교에서 재밌는 일은 어때요?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이제 이성에 대해서 조금 아이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고 이제 사춘기가 되고 이러면 아이들이 수학을 무지 못하던 아이가 수학 선생님을 너무 멋있는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면 그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요. 선생님 눈에 띄기 위해서. 그냥 기본이죠. 어텐션 받고 싶고 수학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수학 선생님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막 이러면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아주 막 수학 성적이 애들이 올라가는 아이들 흔하게 있었던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있고 그거는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이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이 있다던가 아니면 무슨 싫어하는 뭐 음식이 있으면 그 뭐지 식당에서 점심 먹을 때 막 집어 던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원인을 찾아내죠. 찾아내서 이제 IP 미팅을 해요. 그럼 이제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이 데이터를 모은 사람이 이제 선생님한테도 확인을 하고 부모님한테도 확인을 하고 또 아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떠듬떠듬이라도 아이가 어느 정도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면 이제 아이도 인터뷰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놓죠. 근데 이 결론은 정확한 결론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거 같다 하는 추측이죠.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수학 시간에 주로 모든 시간에 골고루 나타나기는 하는데 수학 시간에 집중적으로 더 많이 보인다. 그 행동을 우리가 타겟 행동을 그 행동을 더 많이 보여서 이상해서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아이가 수학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리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수학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수학 선생님이 아이가 이렇게 못하는데 아이가 와서 막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수학 선생님이 아이가 이제 뭐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게 없잖아요. 시험지인데 다른 애들 다 하고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다 뭐 아이가 뭐 펜을 가지고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소리가. 그럼 아이들이 막 조용하라고 막 그러죠. 그러면 막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또 막 울고 이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을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이 와서 뭐가 문제인가 하고 아이한테 찬찬히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왜 수학 시간마다 아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짜증이 나면은 아이한테 막 커리라 그러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 get back to work 이러면서 모르는 애한테 빨리 저기 월크로 돌아가서 다시 하라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이 여러 가지 그 선생님도 하나의 아이한테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 원인 제공 문제 행동을 하는 원인 제공 수학 자체도 원인 제공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펑션을 찾아서 이제 가정을 해서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비헤비어 인터벤션 플랜을 이제 짜요. 비헤비어를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인터벤션이라는 말은 우리가 중지라고 하는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중지할 수 있나 이런데 사실은 비헤비어 인터벤션 플랜은 중지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 행동을 소거의 의미가 아니에요. 없애는 의미가 아니고 ABA에서는 이 문제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이가 주어진 모든 인간은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아이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가 힘드니까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됐고 이 행동이 어때요? 좋은 행동이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니까 이 행동을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배가 고프다든지 아니면 그 문제 수학 시간에 그게 어렵다든지 그러면 아이가 이제는 막 울고 소리를 지르는 대신에 아이가 이렇게 손을 딱 들어서 선생님한테 표시를 하면 선생님이 와서 이제 아이를 봐준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근데 이거를 뭐 그렇게 한다 그러고서는 하루아침에 아이가 탁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아이가 그거를 익숙해지게. 예를 들어서 뭐 교실을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 수학 시간만 되면 우는 게 아니라 아이가 막 교실을 돌아다녀요. 안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하려고 그러다 안 하면 이제 지루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이제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가서 친구한테 얘기도 말도 걸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수선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또 이제 뭐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을 아이가 보일 때 이제 아이의 그러니까 인터벤션이라는 말이 사실은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제안하는 이제 모델을 가지고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인터벤션이 아닌 그러니까 아이의 문제를 소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아이의 문제를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라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죠. ABA에서 말하는 게 맞아요. 아이의 문제 행동을 없애는 게 아니라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이가 의사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소통 방법을 바꿔주는 거, 바람직한 방법으로 아이를 연습을 시켜서 바꿔주는 거예요. 서서히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reinforcement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뭐 강화라 그러나요? 한국말로?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써가지고 아이가 잘했을 때 한 개 탁 주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이 한 개 한 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왜 이 강화가 잘못된 건지, 잘못됐다기보다 이게 이제 루폴이죠. 구멍이죠.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를 이제 리플레이스를 아이의 행동을 그렇게 문제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바람직한 행동으로 문제 행동을 할 수 있는 걸로 바꿔주는 그게 이제 비헤비어 인터벤션 플랜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PBIS인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파지티브하게 그다음에 뭐예요? 비헤이비어를 이제 서포트를 해준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거를 한 건데 다 행동주의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반 장애가 없는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심한 아이들은 이런 혜택이 없어요. 요 에듀케이션 법에서 요거를 장애가 있는 아이들한테만 요거를 적용하게 이건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적응하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계획을 세워서 서서히 이 행동을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런 게 이제 첫 번째 미국에서 일반 아이들한테는 없는 게 특수 아이들한테만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교육의 불평등이라고 불공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 논문에서도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장애 아이들한테만 있질 않아요. 일반 아이들이 더 많이 일으켜요. 그리고 더 많이 처벌이 되고 선생님들이 더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일반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 행동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 교실을 어떻게 아이들을 매니지를 하고 이런 거를 안 배워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25%밖에 안 돼요. 이거를 가르치는 그 사범대 교대 프로그램들이. 그러면 선생님들이 준비도 안 되면서 또 뭐도 없어요. 프로그램 자체도 없는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도. 근데 특수교육에서는 법적으로 이걸 하라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한 과목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 과목을 듣고 그죠? 이 과목을 듣고 또 아이들한테 이거를 또 실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대학에서도 제가 이제 이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불평등하죠. 불평등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수교육에서 이 펑셔널 비헤비어 어세스 이 FBA가 있어도 중요한 건 아이들 문제 행동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죠? 효과가 없으면 왜 효과가 없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효과가 없어도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효과가 이제 없을 때는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제가 그 전에 커리큘럼 얘기할 때도 아무리 커리큘럼이 좋아도 그 커리큘럼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능력이 안 되면 그 커리큘럼은 그냥 책이라고 그냥 살아서 움직이질 않는다고 결국에 책으로 있는 이 커리큘럼을 교과서를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럼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이 선생님은 너무 재밌게 가르치고 이 선생님은 너무 지루하게 가르치고 이 선생님은 열심히는 가르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똑같아. 이것도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교육 프로그램 자체에 루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구멍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거를 학교 교육부에서 아무리 인터벤션 플랜을 잘 만들어 놔도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이 교육청에서 나온 이 비헤비어 스페셜리스트는 이 하는 과정만을 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아이를 치료를 해봐라 그러고 줘도 선생님이 그거를 못하거나 안 하면은 그죠? 못하거나 안 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죠.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펑셔널 비헤비어 어세스먼트 하는 이 어세스먼트 과정에도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모든 문제 행동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타겟 행동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인터벤션 플랜을 이렇게 실시하는 데 있어서도 비효율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게 교육 프로그램이니까 아이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 행동을 조금씩 조금씩 가르쳐가지고 아이가 그게 습관화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조건부로 하죠. 너가 이걸 했을 때 나는 이걸 강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그 상황에서 아이가 문제 행동을 안 하면 네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펜으로 계속 연필로 책상을 쳐요. 그러면 막 너무 괴롭죠. 아이가 계속 그걸 1시간을 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무도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러는데 너가 이걸 안 치면 너가 10분 동안 컴퓨터에서 놀 수 있어. 게임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죠. 조건이 뭐예요? 아이가 안 쳐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안 쳐야 되는데 왜 아이가 안 칠 가능성은 뭐예요? 아이가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안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죠. 왜? 아이가 물론 의도적으로 자기가 심심해서 치는 아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수학을 하는 아이는 이걸 안 치고 수학 문제를 풀어야 돼. 예를 들어서 수학이 3학년 아이인데 수학 실력이 1학년밖에 안 돼. 근데 3학년 문제지를 주면서 너가 오늘 이거 20문제 다 풀면은 너 컴퓨터 30분 동안 하게 해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너 게임 플레이 하게 해줄게. 그러면 이 아이가 1학년 실력을 가지고 3학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못 풀잖아요. 못 풀죠. 그러면 처음에는 막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효과가 없고 그러면 3학년 문제인데 3학년의 실력이 돼 어느 정도는 그러면 근데 이 아이는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 그리고 애가 몸이 이렇게 얌전히 앉아있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ADHD처럼 막 이렇게 애가 임펄시브해.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자꾸 얘는 문제가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가 요거를 다 풀면은 안 돌아다니고 요거를 다 풀면은 내가 너를 30분 동안 컴퓨터를 하게 해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이 몸이 정말로 얘가 진짜 ADHD가 있다면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막 참고 하겠죠. 이제 30분 동안 풀려고 막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몇 번이나 하겠어요. 처음에 좀 하다가 이제 계속 30분 뭐 해도 뭐 집에 가도 컴퓨터 플레이 할 수 있는데 굳이 막 학교에서 자기가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가 포기하고 그냥 저기 안 하죠.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비헤비어 인터벤션 플랜이 실행이 되는 게 이렇게 실행이 돼요. 선생님들한테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른 아이들도 많고 또 그 반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폐 아이가 조금 이제 이렇게 조용한 자폐 막 혼자서 자극만 하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굉장히 과격하거나 이제 이렇게 행동으로 막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아이가 있으면은 그런 아이가 한 명만 있어서 선생님들은 모든 것이 다 스탑이 되거든요. 아무리 보조교사들이 많고 특히나 또 막 아이가 막 자기를 이렇게 해하면서 막 그냥 텐트럼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세 가지 일반 교사들 일반 반과 장애 반에서 일반 반은 그런 게 없고 장애 아이들만 그런 혜택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FBA와 BIP라는 이런 거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해도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거의 대부분 계속된다는 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구멍이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이거를 임플리멘트를 하는 데에도 잘 못하고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나 문제 행동에만 포커스가 됐기 때문에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수학을 못하는 아이면 수학 실력을 올려줘야 되는데 계속 뭐예요? 비헤비어 인터벤션 플랜은 너가 이거를 안 하면 뭐를 할게 이렇게 되고 너가 뭘 하면 할게 뭐 이렇게 되니까 아이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아이가 안 하면 그냥 뭐다 도루묵인 거죠. 아무것도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의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혹시 한국에 이제 특수교육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문제 행동이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이런 프로그램도 있구나 하고 한번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하고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다음 영상에서 혹시 이제 안 잊어버리면 어떠한 문제가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개를 드려볼게요.